네, 지금 이 시각 중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확대 정상회담이 진행 중입니다. 두 나라의 정상은 조속한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허심탄회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관련 자세한 내용은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자리에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그리고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께서는 오늘 중국의 저 장소에 참석하셨다 바로 돌아오신 거죠? 어제 행사죠. 오늘 새벽에 예, 예. 들어왔으니까. 어제 행사 마치고 돌아오신 거죠. 그러면 지금 분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공식 환영식이 끝났고 지금 확대 정상회담이 진행 중입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의제가 나올 것 같은데 지금까지의 현지에서 봤을 때의 분위기와 또 지금까지 관계를 보면 어떤 흐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보도됐는데 두 분이 이제 그 지금 같이 지금 나란히 섰는데요. 네. 예. 얼굴 표정이 좀 좋지 않아 보이십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좀 어색한 분위기가 확실히 연출되고 있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느껴집니다. 현장에서도 그런 게 느껴지시나요? 현장은 첫날이기 때문에 그때는 못 오늘이 봤으니까요. 공식적인 예, 예. 어떻게 보면 행사고요. 어제는 이제 기본적인 전반적인 사전 행사의 성격이 네.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현장에 느꼈던 분위기는, 그러니까 수시로 이제 중국 매체에서 이런 지금 이 대통령 방중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싶었는데 예. 기사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사를 그대로 응용을 해서 한국의 뭐 연합뉴스 TV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다. 이런 식의 아주 공식적인 입장이 별로 없었다는 데 좀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지금 우리 그 방송할 때부터 지금 뭐 맞이해 주시는 분이 대부분 다 좀 너무 보스, 그러니까 서열 좀 중간 정도 부자가 붙으신 분이 나오셨다. 그래서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일단 지금 뭐 이런 분위기에서 시작하는 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지금 한중 두 정상의 만남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세 번째 만남이지만 이번에는 본 게임이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네. 다자 채널에서 그러니까 워밍업이었다면 예. 지금은 본 게임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양국 정상의 표정이 상대적으로 무겁게 느껴졌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장님? 지금 우리 국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예. 네. 어렵게 어렵게 이 성사됐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이번 정상회담 주제가 다 어렵습니다. 네. 정말 민감한 것이고 그래서 사실상 뭐 결과에 대해서 두려움도 좀 있을 것이고 그러나 저는 연내 이 한중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이 관계자의 노력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네. 더 골이 깊어지기 전에 이번에 한 정상회담은 아주 잘한 거고 그러나 이제 이 양국의 문화적 차이가 크잖아요. 중국은 만만디고 우리는 빨리빨리 하는 그런 예. 습성이고 그래서 이것이 서로 상충되는 시기인데 우리 국민들의 인내심을 가지고 이제 시작했으니 서서히 풀어가자 이런 차원에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보면은 대통령께서 이 CCTV하고 인터뷰할 때도 역지사지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무엇보다도 명분보다는 실리, 그다음에 역지사지하는 기분으로 사실상은 결자 해지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봐야지 너무 그냥 국민들이 결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너무 섣부른 주문을 하면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나 일단 시작했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조금만 그 부분 말씀드리면 예. 이렇게 일단 잘 했는데 이번에가 좀 아쉬웠던 부분들은 네. 이게 사실 좀 급하게 준비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식 방문한다는 일주일 전에 청와대에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네. 그 전에 물밑 작업이 조금 더 진행이 그러니까 좀 어려웠겠죠. 그래서 일단 해냈는데 제가 이번에 가서 한중 기업 협력 포럼, 중소기업 협력 포럼에 제가 발표를 하러 갔는데 거기 오시는 기업분들도 그렇고 좀 좋았지만 조금만 사전에 준비적인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은 있었다.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번에 사드 문제를 비롯해서 굉장히 한중이 멀어졌다가 조금씩 가까워지는 듯한 느낌은 듭니다만은 아직까지는 해결이 되지 않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를 먼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드 문제, 그다음 북핵 문제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예. 그다음에 그 어려운 주제를 마지막 한 세 번째로 보는 것이 경제 교류 활성화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경제 교류 활성화로 좀 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다. 사드 문제 사실 어려웠잖아요. 중국이 그렇게 오랫동안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예. 그다음 북핵 문제는 우리가 20여 년 동안 각국이 노력해도 못 푸는 거예요. 그러게요. 이거를 단숨에 푼다? 이거는 좀 기대를 너무 많이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첫 번째, 두 번째 문제는 이번에 양국 정상 간의 얘기를 먼저 하고 간단히 하고 나머지는 실무 외교진에서 풀어야 된다 이렇게 봐요. 하지만은 우리 가장 쉬운 것부터 해야 되잖아요. 예. 경제 교리 문제는 지금 굉장히 좋은 찬스예요. 네. 지금 양국 국민들이 엄청난 갈등을 했다고요. 사실 지난달에 제가 제주도 다녀왔는데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동안 사업했던 사람이 다 하루아침에 거리로 나는 사람도 네. 많고 중국도 마찬가지래요. 사실상 통계 보니까 연간 그 중국인들이 한국에 한 800만 정도 방문하는데 그것도 절반 줄었고 우리도 중국으로 가는 게 한 400만 정도의 절반을 줄였대요. 그 절반 줄은 이 인원들이 다 일본 쪽으로 갔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우리하고 둘이 갈등하는 사이에 어부지리를 하는 나라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갈등 관계가 지속되면 양국이 다 손해다. 이게 합쳐졌기 때문에 비록 어려운 주제가 있지만 어려운 주제는 살짝 타치하면서 실무자들이 서서히 풀어가기로 하고 경제 교류는 이번을 계기로 완전히 같이 힘을 합해서 나가자.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이번에는 정상회담의 형식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통상 정상회담은 소규모 정상회담을 한 뒤에 확대 정상회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순서가 좀 뒤바뀌어서 네. 지금 확대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그쵸. 알고 그리고 있는데요. 나서 이제 소규모로 지금 가는데 예. 이게 예. 이제 쉽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해결 가능한 것부터 쉬운 것부터 가고 네. 결국은 그 중국에서 이제 우리가 손자병법에서도 이런 방법을 많이 쓰거든요. 결국은 네. 이제 가장 큰 리더끼리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이게 해결 가능한 하고 조금 풀기 어려운 문제. 우리가 지금 네. 이야기하는 정치 외교적인 부분, 외교 안보적인 부분에 사드 문제를 아마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형태로 가는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이게 결국은 투트랙 방식입니다. 중국 정부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조하는 부분에 투트랙으로 가겠다는 이야기를 은근히 비쳤기 때문에 예. 결국은 이 말은 그러니까 정치 외교는 이제 별도로 하고 이거는 뭐 쉽게 풀지 않을 거란 본인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경제 관계부터 회복하는 노력을 하자. 예. 그래서 한중 FTA 부분, 뭐 2차 협상 여기가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순서가 이제 흘러갈 것이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예, 그렇다면 큰 문제를 얘기한 뒤에 이렇게 세밀한 그런 얘기를 오고 가게 된다면 조금 더 허심탄회한 그런 얘기들이 그쵸. 더 네. 오고 갈 가능성이 네. 높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확대 그 회라는 것은 여러 이제 경제 관계, 그러니까 한중 FTA가 지금 관계된 부처가 많죠. 그러니까 예. 서비스 투자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 그러니까 한중 FTA에서 지금 지금까지 이어왔던 내용을 좀 확대 발전시키자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확대해서 하는 거고 지금 소규모로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허심탄회하게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제 사드 이야기가 나올 거로 보여지는데 예.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지금 해답이 보여지는 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국장님, 이제 의상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가장 남자들이 보기에는 넥타이가 굉장히 확 띄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아까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이 좋아하는 색깔 붉은색 넥타이를 맸고 시진핑 주석은 파란색을 맸습니다. 세 번째 정상들이 만났을 때 첫 번째는 좀 상반된 색깔, 두 번째는 비슷한 색깔, 세 번째는 지금 이런 색깔이었습니다. 이게 뭐 이 색깔에 대한 정치학도 들어있다고 보십니까? 넥타이는 비즈니스 할 때 대단히 중요하죠. 예. 네. 내가 선물한 넥타이를 메고 오면 엄청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것 같이 사실 그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 할 때는 똑같이 푸른색으로 이렇게 하고 왔고 지난번에 조금 말씀하셨지만은 같이 비슷해지다가 예. 오늘 저도 기대를 했어요. 네. 예. 빨간색 같이 매지 않을까 했는데 시진핑 주석은 좀 다른 걸 해서 네. 그렇지만 또 이것이 뭐 하나의 그 우리의 느낌이고 예. 또 관례는 아니지만 하나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요소인데 분위기가 좋구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조금 전에 언급했지만은 지금 사실상은 어려운 주제 우리 지금 굉장히 그 냉담하다가 이제 만나서 얘기는 장을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기대를 많이 할 필요도 없고 넥타이 색깔이 틀렸다고 해가지고 또 결과가 나쁘게 나오는 거 아니다. 지금 화면이 확대 정상회담의 그런 모습인데요. 빨간색, 파란색이 그렇게 썩 부자연스럽진 않은데요. 저 가장 그 보편적인 색깔 아니겠어요? 네네. 예. 그래서 넥타이 가지고 또 이걸 과소평가하고 뭐 이런 분위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 예. 아무튼 지금 아주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어려운 미팅을 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응원을 많이 해야 돼요. 갔다 네. 와서 또 막 비방하고 뭐 빈손으로 왔는 이런 얘기하면은요. 정말 우리 국익에 상반된 얘기가 참 피곤하게 합니다. 예. 그래서 어렵게 했는데 이런 거 하나 대통령께서 뭐
중국에 굉장히 예의를 많이 차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이제 난징 거기 대학살 거기 가는 거기 또 대사를 보냈고 예. 정말 정중했습니다. 지성이면 감청이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드가 우리 안보를 위해서 필요했지만 중국이 느끼는 거 자기 안보 불안하다 느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네. 그거를 우리가 치유해주는 이런 위치에 있다 생각하고 계속 예의를 다하면서 지성이면 감청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외교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네. 사드 얘기하셨으니까 의제 얘기로 좀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드와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확대 정상회의가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소규모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때 이 민감한 얘기에 대해서 시 주석이 어떤 식으로 입장을 밝힐지 그리고 어느 정도 수위에서 입장을 전달할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지난번에는 베트남 회의에서인가요? 그때는 한국의 사드에 관해서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한다 그렇게 정도 표현했는데 예. 저는 이번에는 그보다는 좀 약하게 그냥 살짝 타치하고 지나가지 않을까. 지금 뭐 어렵게 만났는데 서로가 또 인상 쓰고 헤어지면은 또 이 진전이 없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거를 느끼고 그다음에 만약에 중국에서 너무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정상이 얘기하면은 체면이 손상갑니다. 사실 우리보다 더 창피한 거예요. 중국이 대국이잖아요. 예. G2인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시시콜콜하게 타치할 정도는 아닐 것이다. 그냥 우리가 이런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분야도 점진적으로 해결하자. 이런 방향으로 얘기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시시콜콜하게 얘기하진 않을 것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사드 지금 부분에서는 요번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예. 이건 이제 사실 그러니까 중국 매체에서는 전혀 이제 이야기가 별로 없는데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지금 우리가 계속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중국 이야기는 다 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외교부 장관이 중국에서는 지금 약속을 했다. 산불에 대해서. 예. 근데 지금 한국에서 한 적이 없다는 말을 했을 때 중국 매체에서는 뭐 관영 우리가 지금 황구시보나 이런 데서는 왜 했던 말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것들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입니다. 이게 네. 이번에 제가 매체를 봤을 때 중국에서 보면요. 이번에 그러면 중국 방문하는 것들이 중국은 별로 원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근데 왜 하느냐? 예.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미중 간의 지금 우호적인 분위기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좀 명분이 있고 예. 또 경제적인 부분도 아까 한중 FTA가 지금 12월 20일이 데드라인입니다. FTA 서비스 부분에서 예. 이게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좀 적극적인 또 그걸 연내했으면 하는 그걸 힘을 했기 때문에 중국이 예. 지금 응대한 정도로 지금 이야기가 중국 나오고 있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좀 구체적인 이런 부분들, 이 팩트를 좀 알아야 된다라는 것들이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조금은 좀 좋았는데 준비를. 조금 더 성급 준비를 더 했으면 좋겠다. 이게 물론- 깊이 만나면 들어가면요. 네네. 깊이 들어가면 복잡한 거거든요. 네. 사실 이 사드 문제라는 것이 북핵 문제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못 풀고 있는 문제인데 이 어느 정도 솔루션이 보이면은 얘기할 수 있죠. 예. 근데 그걸 솔루션이 쉽게 나오지 않는 거를 정상끼리 얘기하면 자기들 체면만 구깁니다. 그래서 저는 실무 쪽으로 이렇게 넘기면서 큰 틀에서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가는 게 정상 외교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깊이 얘기하는 것도 저 격에는 안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 간에는 그냥 가볍게 치듯이 틀에서, 지나가고 이제 실무진에서 그렇죠. 협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드뿐만 아니라 또 말씀하셨던 북핵 문제가 또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핵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이 한국과 중국의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도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역지사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께서 그 예. 얘기를 한반도 부제는 잘 풀려요. 음. 사실 우리도 한미 간에는 엄청나게 동맹이 강하잖아요. 예. 우리가 볼 때 한미 우리는 미국도 역지사지라는 그렇고. 생각을 갖고 예, 있어도 예, 그쪽이 안 그럴 예. 수 있잖아요. 중국은 또 북한하고 또 엄청난 혈맹이란 말이죠. 예. 아무리 상황이 변해도 우리가 느끼는 것 이상으로 거기는 북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북핵 문제 해결하라 미국하고 우리하고 계속 같이 왜 압박을 같이 안 하느냐. 중국이 하는 얘기는 똑같습니다. 유엔 제재 결의안 이상은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안 되는 거 선을 그어놨는데 우리가 계속 해달라 하면 그것도 모양새가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자 북핵 문제는 미국과
중국과 우리 힘을 합쳐서 점진적으로 풀어가자. 여기에 그 동조를 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오면 성공이라고 봐요. 예. 네. 그리고 이렇게 한 번에 만나서 풀 것 같았으면 왜 못 풀었습니까? 미국도 여태까지 못 풀. 네. 얼마나 그 압박을 했는데 사실 항모전단 3개 와가지고 전시도 아닌데 이렇게 압박하고 해도 북한은 흔들리지 않고 가고 있단 말이죠. 예. 그거는 왜 그런가를 또 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압박만이 능사는 아니고 예. 우리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자면서 여태까지 대화를 안 했잖아요. 개성공단 폐쇄하고 나서 우리가 대화를 했습니까? 안 했죠. 예. 안 한 상태에서 계속 핵실험만 하고 미사일은 쏴댄 거예요. 뭐가 변화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끌어내야 미국과 우리와 중국이 협조를 해서 갈 수 있단 말이죠. 알겠습니다. 박 교수님, 한국과 중국이 지금 말씀하신 북핵 문제에 대한 시각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어떤 입장 차이가 있는 겁니까?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역지사지는 다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했던 말을 하죠. 우리는 뭐 지금 중국한테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예. 지금 이제 북한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 자국 안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이다. 이해를 해당하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논리가 또 있죠. 예. 일단은 이 사드 배치 이 출발부터 시작되는 게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드를 배치를 하는 건 좋다 이거지. 그런데 누가 주체냐 이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일본 사드 배치할 때 전 말이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시겠지만 미국이다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중고를 가져와서 했고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중국을 겨냥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지만 예. 어떻게 하냐 이거지. 우리는 미국을 못 믿겠다라는 건데 네. 지금 한국 당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계속 지금 서로 입장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게 좁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간에 껴 있는 부분들이기 예.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계속 맞물리는 것 때문에 이게 뭐 이게 대화가 이제 뭐 일상은 힘들 거라는 보고요. 이번에 가서 북한 중국의 역할론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네. 역할론이 뭐겠습니까? 중국은 또 그러니까 평화적인 방법 이야기할 것이고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원유 공급 제한 끊어야 된다 하는데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3가지 이유입니다. 만약에 무너지면 난민들 지금 동북 삼성에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예. 두 번째 마지막 갖고 있는 최후 카드입니다. 이게 지금 북한이라는 게 완충지대인데 이걸 지금 무너지면 미국이까지 다 온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결국 미중 간의 이야기거든요. 세 번째는 결국은 이걸 연유를 끊더라도 이게 안 먹힐 수도 있다라는 것들. 이게 이미 뭐 신재생에너지든 다른 채널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불안한 것까지도 내가 이게 리스크를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것들. 그러니까 인도적인 입장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죠. 네, 그런데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한데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조건 없는 대북 대화 제의를 했습니다. 상황이 사실상 급 반전된 것이다.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접근법을 한중 정상이 모색하는데 어떤 영향을 그런 줄지도 말을 많이 하는데요. 예. 거기에 대해서 중국 입장은 또 다른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중국과 북한이 지금 합의를 해서 지금 뭐 시나리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있는데 전혀 또 아니라고 중국은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스탠스 입장에서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원칙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주변적인 얘기는 모르겠지만 그 원칙적인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까지는 지금까지 다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계속적인 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육자회담 다시 이야기를 해서 그런 이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자라는 식으로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할 것이고 러시아가 또 같은 힘을 실어서 같이 나가는 스탠스가 되겠죠. 예. 그런데 참 헷갈리는 게 틸러슨 장관이 이 같은 발언을 했는데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는 변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미국의 진짜 뜻은 또 어떤 것일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한중 간에 또 이야기를 접근법을 찾아가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그게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계속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반복되는데 있습니다. 네. 그것이 어떤 한편으로는 좀 불안한 것 같지만 예. 이 다양하게 목소리 내는 것도 바람직한 경우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게 중대사잖아요. 지금 전쟁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도 우리는 죽느냐 사느냐예요. 자기 나라에서 전쟁 안 한다고 뭐 그렇게 쉽게 얘기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뭐 군이라는 게 외교라는 게 왜 있느냐 국민의 안정을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 있는 그 강요들 그다음에 저 참모들이 강경파가 많아요. 네. 거의 다 군 출신이라고. 그래서 예. 강경파 많은데 틸러슨만 지금 그 민 출신이죠. 사업가 출신이죠. 그나마 그런 목소리를 천만다행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조율이 될 겁니다. 내부에서. 이 문제는 너무 중대한 거기 때문에. 예. 그러나 이제 중국이 제가 잘은 모르지만 기분 나쁜 말 중에 하나가 미국이 막 흔들려고 한 거거든. 자기 마음대로 전쟁하겠다. 뭐
중국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G2 아닙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이번 틸러스 장관과 대화를 하자 하니까 중국이 굉장히 반겼잖아요. 네. 그래서 하루 만에 또 뒤집으니까 또 이 분위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애야 된다는 걸 우리가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우리가 계속 움직여야 돼 우리 외교 라인이.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우리가 중재 역할을 해야 된다 이거죠. 예. 그런 차원에서는 미국의 이번에 뭐 틸러스 장관이 이런 발언하고 또 전쟁 뭐 주장하는 자들을 또 잠재우고 이렇게 가면서 조율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제 사드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고 북핵 문제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과연 한국과 중국의 경제 교류가 다시 활성화가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교수님께서는 확실하게 어제 한중 그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셔서 오전부터 기조연설까지 하고 오신 거잖아요. 네, 오전에 했어요. 굉장히 분위기를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 그 사절단이 경제인 사절단이 한 260여 명이라고 역대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굉장히 많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 분위기를 보았을 때 경제 교류가 활성화 불 수 있겠다, 훈풍이 불겠다 이런 느낌을 느끼셨습니까? 아니면 아직은 좀 이르다 싶습니까?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조금 너무 성급하게 이제 판단하진 않는 것 같다. 예. 기대는 하고 있죠. 많은 기업분들이 이번 대통령 방중을 계기로 이렇게 훈풍을 불길 바랍니다. 예. 이번에 뭐 말씀하셨던 그 기업수보다 훨씬 더 많이 갔고요. 그다음에 또 거기 중국 현지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많은 기대를 하고 많이 힘드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좀 많은 기대를 하고 이거에서 좀 좋은 결과물이 나오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이슈가 지금 어떻게 지금 전환이 될지 지금 이게 불안한 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살얼음을 좀 걷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좋아지는 분위기인데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중국도 투트랙으로 가려고 하고요. 네. 중국이 글로벌화로 나가기 위해서 예. 한국이 갖고 있는 이 FTA의 지금 세계적인 경제 영토가 75%입니다. 예. 중국도 미국에 수출하고 싶을 것이고 EU에 수출하고 싶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걸 다 했기 때문에 한국을 통한 글로벌화를 가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파트너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의 지금 결과물은 나올 것이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기업분들이 좀 더 준비를 더 많이 해서 실적을 얻을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현지에서 느끼셨을 때도 그런 그 포럼 분위기가 중국 기업들이나 중국 정부에서도 그렇게 썩 우호적인 거로 다가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업분들은 다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중국 기업도 만났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제가 한국과 중국 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하는 그 자리에서 제가 발제를 했기 때문에 많은 중국 기업들도 이야기를 해봤을 때 경제는 경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예. 사드는 솔직히 그렇지 않다. 우리는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대를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체제의 특성이 있고 또 눈치를 봐야 되는 이다 보니까 네. 왜냐하면 비즈니스라니까 관과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때문에 의욕은 있지만 조금 더 관망을 하는 기업인들이 더 많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생각보다 그렇게 풀리지 않는다 이런 느낌인데요. 예. 네, 이번 방송에서 우리가 가장 좀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인 만큼 어떤 내용이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예. 저희가 공식 의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번에는 좀 주제를 바꿔서 중국 매체라든지 민간에서 나온 얘기들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중국 기관지가 오늘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소식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경기장을 직접 방문해서 막바지 준비 상황 등을 자세히 소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문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석을 이렇게 이끌어내는 그런 적극적인 활동을 할지 여부 등 어떤 결과까지 도출해낼지 궁금한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대단히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중국 다음 동계올림픽이 베이징 네. 올림픽이죠. 그래서 우리한테 노하우도 좀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흥행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남북 관계 우리의 대화가 단절된 지가 제법 되잖아요. 그래서 이 평창 올림픽을 활용해서 남북 관계 대화도 물꼬도 트고 예. 이런 차원에서는 중국의 이제 시진핑 주석이 우리가 초대해가지고 오면 예. 엄청 베스트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평화적인 올림픽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마 거기에만 신경을 많이 쓸 겁니다. 제가 희망한다면은 우리 문 대통령께서 이번에 초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네. 초대를 해서 정이나 바쁘면은 고위단을 파견해가지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하면 북한도
참가를 전향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고 예. 그런 차원에서는 정말 절호의 찬스라고 봅니다. 지난 가장 스포츠 위기의 성공적인 게 핑퐁 외교 아닙니까? 예. 옛날에 70년대 미국과 중국.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좋은 사례들을 경험 삼아서 북한도 끌어들이고 중국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아주 좋은 기회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 공식적인 라인에서 이 힘들 때는 항상 민간 사절을 적극 활용하는 예. 이런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 주석이 차기 동계올림픽 개최국의 그런 수반 자격으로 참석할 가능성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문 대통령께서 분명히 초청을 하실 겁니다. 네. 하실 거예요. 그냥 반드시 하실 거고요. 네. 중국이 또 이 동계올림픽 또 강국이기도 합니다. 메달을 많이 따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또 차기 개최국이기 때문에 예. 관심을 지금 보이고 있는 사실인데 그러면 시 주석이 오느냐 안 오느냐.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지금의 느낌은 그 오늘 표정에서도 봤다시피 또 지금 막혀 있는 분이 있으니까 예. 직접 올 가능성은 조금은 낮아진다 보고 만약에 온다고 했을 때는 정말 우리가 좀 야 이제 진짜 한중 관계가 조금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부분에서는 시 주석보다는 그냥 고위급 정도 측면에서 예. 아마 오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현재까지 제 느낌. 그렇군요. 생각입니다. 예. 지금 한중 정상회담, 확대 정상회담은 이제 끝이 난 걸로 보이고 이어서 소규모 정상회담 이제 두 정상과 또 소규모로 다시 한 정상회담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들어온 내용에 따르면 20분을 초과해서 진행된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예. 그 의미는 또 어떻게 좀 부여해 볼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는 확대 부분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좀 네. 해결하기 쉬운 것들, 그러니까 네. 경제적인 붙을 텐데 이게 크게 이번에 대통령 이런 말씀하실 거예요. 3대 협력, 8가지 협력이고 네. 3개 아젠다인데 네. 경제 그 현안을 조금 더 이제 활성화시키는 건데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한중 FTA입니다. 예. 이것을 비관제 장벽과 서비스 분야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좀 하자. 네. 이제 4차 산업혁명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예. 글로벌화로 가보자. 그다음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또 우리가 고소비재 제품들도 좀 그러니까 시장들 서로가 교류하는 측면. 세 번째가 이제 사람 교류죠. 문화 콘텐츠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의 아젠다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FTA 부분에서가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서비스 시장이 좀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일단은 출발선을 어떻게 잡느냐를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20여 분이 초과된 가운데 확대 정상회담이 종료된 것으로 지금 속보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을 것으로 예상을 하시고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길어졌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역시 듣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 예. 간단하게 다 타치했을 걸로 보고요. 예. 저는 경제 문제 가지고 제일 오래 끌지 않았느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주제들은 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대로 그건 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면 된다는 차원이 있고요. 예. 경제가 제일 시급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정상들은 국민들이 배불리 잘 먹고 살면 정치 잘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도 요즘에는 AIB 그 아시아 투자개발은행 그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경제 리더로서의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쓸 거예요. 지금 사실 군사력 하면은 미국이 1번인데 네. 그거 가지고 미국은 계속 압박하고 있지만은 중국도 이제는 그 경제 사실 우리가 전쟁하면 무력 전쟁만 생각하는데 경제도 전쟁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옛날에 무역 전쟁이란 많이 있었는데 예. 사실 우리가 이번에 사드 때문에 중국하고 큰 전쟁 치렀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피해는 누구냐? 국민들이죠 다. 원성이 자자하니까 사실상 양국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가지고 이렇게 된 거라고 봐요. 정상회담이. 그러면은 거기서 무엇의 과실을 따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경제 쪽이 제일 쉽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곧 또 확대 정상회담이 끝났고 이제 한중 간의 MOU를 체결한다고 하니까요. 제가 화면 들어오는 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수님, 이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아침 식사에 대한 기사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중국과 학을 전공하시니까요. 중국 그 사람들의 분위기, 문화 그런 스타일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일반 식당에 가서 꽈배기빵 같은 것과 중국의 두유 그리고 중국식 만둣국 같은 거를 이제 드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일반 중국인들과 함께 셀카도 많이 찍고 막 그런 것 같은데요. 이런 분위기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서민적인 행보를 하셨죠. 네. 하셨는데 아침 요번에 조찬을 이제 나가서 깜짝 행보를 하셨는데 예. 그 꽈배기 이런 것들 지금 그다음에 우리 두유 같이 부분인데 이게 이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오래 공부를 했고 또 일을 했기 때문에 예. 네. 매우 익숙하죠. 이걸 이제 저희가 중국어로는 요티아오라고 하는데 예. 네. 이렇게
그 기름에 튀긴 건데 밀가루를요. 그다음에 우리 두유처럼 따뜻하게 먹는 게 있습니다. 네. 그걸 또우지향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이 그냥 네, 흔하게 아침에 먹는 아침에 거죠? 먹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그걸 뜨거운 요때 담궈서 이렇게 먹는데 그다음에 뭐 중국식 만두도 먹고요. 예. 그렇게 하는 부분들인데 매우 저한테 친숙한 부분들이 많은 중국 서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출근하기 전에 자전거를 타면서 혹은 뭐 지금은 뭐 요즘 집에서도 다 이렇게 먹기 때문에 매우 서민적인 행보를 하셨다라는.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뭐 김밥집에 가서 김밥 먹는 그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근데 김밥도 우리가 말한 좀 뭐 1,000원에 파는 김밥. 일반 김밥.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지 그렇군요. 않습니까? 예. 뭐 좋은 김밥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그러니까 길가에 있는 이런 데서 예. 가서 드셨다라는 부분들이 서민적인 행보고 뭐 예전에 시진핑 주석이 한번 들렀다 만두집에 갔다가 또 그 집이 유명해졌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문 대통령이 가서 먹은 집이 좀 유명해져 가지고 예. 한국을 좋아하는 중국인들이 많이 가서 또 먹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아침 행보 짚어봤고 어제 네. 행보도 좀 짚어볼게요. 방중 첫날 난징 대학살의 고통에 공감한다라고 밝혔고 또 노영민 주중대사가 자신을 영접하러 나오지 않게 하고 이 추모식에 파견을 했는데 중국 매체들에서 진정성이 느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국장님께서 말씀을 말씀해 부탁드리죠. 주시죠. 우리 문 대통령의 가장 큰 특징이 예의 범절을 잘 차리는 예. 그런 분으로 돼 있잖아. 저는 어제 저도 굉장히 감명 깊게 봤어요. 예. 그렇게 이 배려한다는 거. 외교에서 중국에서도 가장 놀랐을 것 같아요. 외교에서 가장 큰 게 배려 아닙니까? 예. 상대방을 배려해 준다는 거. 그다음에 난징 대학살이면 중국인으로부터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죠. 예.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뭐 영접하는 것보다는 훨씬 중요하다. 중국 사람들도 놀랐을 거예요.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외교 이번에 방중 그 성과는 명분보다는 실리 이 방향에 방점을 찍어가지고 정말 아무리 뭐 우리가 대접받으러 간 건 아니잖아요. 예. 우리들 국민들 편하게 해서 가는 거고 그것이 외교니까 예. 이런 차원에서 우리 대통령이 멋있게 잘했다고 봐요. 네, 그렇죠. 앞서서 의미 있다고 평가를 해주시긴 하셨는데 네. 더 덧붙여서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떠실까요? 정말 준비를 많이 했다. 정말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 이번에 하시기 전에 문 대통령께서 그 시진핑 19차 전인데 뭐 거의 3시간 반 정도의 분량, 그 프린트함 68페이지 정도 예, 예. 그걸 예. 다 공부하셨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대단한 건데 이번에 준비를 많이 했죠. 왜냐하면 이게 12월 13일이 아까 난징 대학살이 진짜 80주년이 되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아픔이 있는 예. 데죠. 근데 그 당시 때 남경은 인구가 전체 70만 명인데요. 3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시진핑도 다 그쪽으로 다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뭐 이번에 좀 그랬었다는 표현도 있는데 예.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그래서 뭐 또 주중대에서도 그쪽으로 파견하는 것도 보내는 것도 정말 우리의 좀 배려했던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매체에서도 이렇게 높게 평가를 했다라는 예.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국장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던 게 우리가 우리 측에선 굉장히 많이 배려를 했다, 이렇게 감동 외교다 이런 느낌도 받고 있는데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중국의 외교적 결례도 시작부터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거는 굉장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언론사 뭐 사진 기자들을 중국 측 경호원들이 폭행을 했어요. 근데 상처도 꽤 많이 난 것 같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거는 사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예. 중국이 더 창피한 거죠. 예. 예. 외교적으로 굉장히 창피한 거고 제가 볼 때는 사실 문화적이고 제도적인 차이에서 오는 거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은 세계에서 가장 정치 쉽게 하는 데가 북한 아닙니까? 김정은이 한마디면 다 하잖아요. 예. 언론이고 뭐 자유가 없잖아요. 중국도 사실은 많이 경제 발전하고 했지만 문화 발전하고 했지만 중국도 어느 정도 언론을 통제 가능한 사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 우리는 취재가 일본이니까 기자들이 막 가서 취재하려고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오지 마 하면 안 올 수 있는 그런 거니까 그런 어떤 그 소통에 문제가 발생치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예. 제가 오기 전에 잠깐 봤는데 아마 우리 한국의 그 코트라에서 그 요청한 경호위원들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잘 판단해가지고 그걸 얘기해야지 이 중대사 경사스러운 날에 그 불미스러운 일 가지고 또 막 그 외교 분쟁이 일어나면 안 예.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굉장히 문화적인 차이가 일본이다. 그래서 예. 잘 조사해가지고 사과 받을 건 정중히 사과 받고 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좀 팩트 부분들을 좀 반드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네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제 오면서 이제 현지에서 이제 저도 이제 메일을 받았고 이제 네. 하는데
매우 이렇게 좀 크게 번졌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우리 오늘 오전 행사 파트너링 사업이죠. 네. 우리가 뭐 여러 기업분들 참석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우리 코트라가 그 급하게 이제 준비한 이제 현지 보안업체인데 거기서 이제 트러블이 생겼다라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근데 중국 정부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너무 이제 좀 커져가지고 그러면 결국 반중 감정이 더 생기는 건데 그럼 서로가 공격하기 또 나빠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팩트가 어떤 건지를 좀 더 우리가 지켜보고 해야 될 것 같고 예. 지금 뭐 중국 외교 뭐 중국 정부 뭐 이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너무 급하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화면이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었던 조금 전에 했던 그 화면으로 보입니다. 강경화 장관도 있고 이렇게 확대 정상회담 이후에는 여기서 이제 두 정상과 한 두세 분을 추려서 이제 소규모 정상회담은 이어지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금 그 아무래도 주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나왔다시피 예. 이 확대 인상표로 경제 이야기가 주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거부터 먼저 쉬운 것부터 해 나가고 이제 메인이 앉아서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 사드에 관련된 주무 장관들 그다음에 청와대 이제 외교라든지 기본적인만 참석을 하는 게 뭐 독대까지는 아니더라고요. 예, 예. 네, 거기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조금 전에 진행된 확대 정상회담의 일부 장면이 저희 지금 화면을 통해서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지금 카메라에 비춰지고요. 그 옆으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모습도 보입니다. 잠시 전 강경화 장관의 모습도 보였고요. 상당히 무거운 표정으로 읽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지 그 내용은 잠시 후에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의제 얘기를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 자리에서 특히 일단 확대 정상회담이 진행됐으니까 확대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지 다시 한번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조금 전에 나온 대로 좀 환경협력 예. 분야가 많이 부각되네요. 사실 미세먼지라든지 이건 굉장히 심각한 양국 간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서로 네가 잘못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 저 문제가 이번에 좀 부각돼서 뭐 협력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로 이어지는 거 FTA 문제, 후속 네. 협정 문제 이런 것들이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두 가지 사드 문제하고 북핵 문제는 굉장히 이렇게 좀 돌려가면서 예. 상대를 기분 안 나쁘게 하면서 살짝 터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사실 지난 10월 31일에 사드 봉합이 됐다. 사드 문제는 그렇게 된 이후에 이번에 공동 성명을 같이 채택하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사드 문제에 대해서 이견을 보일 것 같은 느낌이 커서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지금 벌써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이야기한 거랑 중국 이야기한 다릅니다. 예. 중국에서는 계속 했던 말을 지켜라. 네. 액션을 보여라. 우리는 뭘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그렇게 서로 안 맞기 약속한- 때문에 예. 그래서 합의문을 발표를 했고 네. 그럼 이번에는 왜 공동 성명이나 네. 공동 기자회견 발표문이 없느냐? 그 말의 의미는 거기서 진전된 게 없다라는 이야기. 예. 없다는 이야기고 저는 안타까운 게 이게 뭐 그 정도 수준에서 계속 흘러간다고 보는데 이게 따로 각자 하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네. 또 이제 자기들 입장에서 발표를 하는 것들이거든요. 좀 미묘한 뉘앙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번역상 오역상 차이가 뭐 단계적인 처리를 하겠다. 중국이 생각하는 단계적인 처리 방법이 뭐냐? 항상 이게 부딪혔던 문제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면 따로 발표를 했을 때 이런 경제적인 지금 나오는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협상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미세먼지 공동 대응한다 다 좋은 아젠다들은 네. 이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이제 사드라든지. 소규모로 가는 예.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따로 한다고 했을 때 이게 또 이제 서로가 아다르고 어다르 부분에서 네. 이게 또 이제 양쪽을 매체를 또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이게서 저는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해석이 나오고 그러니까 언론 성명이라는 게 우리는 우리나라 언론에 그렇죠. 발표하는 거고 네. 중국은 중국에 중국대로 발표하는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발표를 한 이후에 거기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예. 다를 것 같은 그런 우려 말씀이신 네, 거죠. 똑같은 일이 네, 발생할 거예요. 그렇다면 예. 이제 해석의 차이가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향후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때까지 그런 부분도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 실무자들이 잘해야죠. 네. 장관들이 그 발표하는 방향과 범위 이런 것들을 잘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그냥 예. 침소붕대해가지고 뭐 자기 입장만 얘기하면은 오히려 정상회담도 안 한 거가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서로 그 조율하고 발표하지 않을까. 이게 사실 각자 발표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스러운 거잖아요. 뭐 거의 잘못하면 외교 분쟁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안 한 건데 뭐 했다고 네. 주장하고 이러면
그 실적 부풀리게 만든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얘기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주요한 차원에서 얘기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자, 네, 지금 한중 정상회담의 확대 정상회담 조금 전에 진행됐던 확대 정상회담의 그런 예. 모습 화면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보내드리고 있고요. 지금 MOU 서명식 역시도 조금 전에 종료됐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네. MOU 서명식이 종료된 만큼 이제 잠시 후에는 핵심 의제를 좀 더 세밀하게 논의할 소규모 정상회담이 진행될 예정인데 잠시 후에 진행될 예정이니까 이 부분도 좀 짚어보죠. 어떤 얘기들이 세밀하게 좀 허심탄회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허심탄회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는 그러니까 예. 문 대통령께서 허심탄회하게 풀어야 되죠. 예. 그러니까 정말 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제 하시고 정말 우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부분들 그렇게 이제 하는데 사실 저는 시진핑 주석도 그걸 모르는 건 아닐 것이고 예. 그러니까 한국과 이야기를 하지만 항상 한국 뒤에는 미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 문제는 아시겠지만 이게 외생적인 변수입니다. 사드는 한중 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예. 거죠. 네. 예전에 마늘 분쟁처럼 두 나라의 문제면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아까 외생적인 변수이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소규모로 갔을 때는 결국 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게 3불 1안에 대한 이게 의견을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 예. 그러니까 계속 요구를 할 것이고 우리는 이제 거기에 대해 지금 확답을 줄 수가 없는 부분들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는 또 제안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자꾸 이제 3불을 이야기를 하면 예. 만약 3불을 이야기한다면 그럼 만약에 북한이 미사일이나 북핵 실험을 안 한다면 네. 그럼 우리도 그에 대해 수용할 의지가 있다. 어. 그러면 그게 이제 중국 입장 그렇게 우리가 공을 던져야죠. 예. 그러면 중국도 거기에 대한 답을 못 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럼 중국도 컨트롤이 안 되는 게 지금 북한인데 예. 그렇게 공을 던져 자꾸 이제 이렇게 우리 입장이 이렇고 저기 입장이 하다 보면 계속 똑같은 얘기가 서로 될 수 얘기만 없다. 반복되니까. 네, 반복되니까 할 수 없다라는. 그럼 국장님은 그 소규모 정상회담에서 어떤 의제가 어떤 방식으로 논의가 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사실 한반도 문제가 복잡하잖아요. 네. 다 강대국 열강 속에서 지금 우리가 그야말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인데 네. 사실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이거거든요. 북핵 문제로 해서 모든 사드도 시작됐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핵 문제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 아니냐. 우리 한반도의 정세를 이해해달라. 응? 그런 차원에서 중국에 우리도 뭐 이렇게 이번에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하는데 중국도 우리를 이해해달라는 차원에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뭐 사실 중국이 제일 북한을 컨트롤하기 좋은 나라잖아요. 특히 예. 원유 송유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모든 나라가 희망하지만 중국이 지금 예스를 안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 정도 수준까지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느냐 하면 의견도 타진할 수 있는 것이고 왜냐면 우리가 제일 그 기대하는 게 중국의 힘을 빌려가지고 북한을 통제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하고 뭐 미국이 아무리 압박해도 북한은 미등도 끄떡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계속 갈등이 지속된다. 예. 중국의 협조 없으면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예.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제 특히 평창 올림픽을 통해 가지고 중국이 같이 참여를 하고 네. 북한도 유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대화 분위기를 만들고 일단 평화적인 무드를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경제 규례를 활성화해서 네. 우리 정말 잘 지내자. 뭐 이런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것이고 조금 전에 얘기한 외무위도 맺고 그다음에 환경 문제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들을 하면서 추가적인 회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한 가운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보이고 네. 앞서서 저희가 반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드와 관련된 민감한 문제 얘기가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시 주석의 발언에 따라서 문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사드 문제에 집중해 본다면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사실 이번에 미팅 방중하시기 전에 중국 CCTV 인터뷰 하셨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축소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결국 이번에 이제 자연스럽게 바로 지금 사드 3불 1안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아까 예. 중국의 역할론을 먼저 얘기를 하겠죠. 예. 네. 지금 화성 시범 했는데 지금 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중국이 적극 나서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 사드 이야기도 네. 또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럼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는 절대 중국 핵심적인 안보 얘기 하지 않겠다 말씀을 네. 하시지만 이것도
중국 입장에서는 별로 신선감이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부분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요. 한중은 한국과 중국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다. 운명적 동반자 관계다. 그리고 두 나라 관계가 한 단계 더 격상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평화 번영을 위한 아름다운 동행을 함께하자. 이렇게 문 대통령이 계속 언급한 발언입니다. 그리고 북핵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길 기대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을 해주신다면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제일 마지막에 있지 않습니까? 예. 핵심은 마지막에 북핵 북핵과 문제 해결하는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예. 같이 함께 동반자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네. 부분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젠다를 던지고 소규모에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하시겠죠. 네, 집중해 보고 싶은 부분은 앞서서 언급해 주셨던 북핵 관련 부분인데 문 대통령이 북핵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를 기대한다. 이같이 밝혔다고 하는데 북핵과 관련해서 앞서서도 저희가 짚어봤지만 틸러슨 장관의 그런 언급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예상한 대로잖아요. 예. 어려운 주제는 살짝 다친다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1번, 2번 주제를 3번 주제로 완전히 이 해결할 수 있는 그게 경제협력이고 조금 전에 있는 미세먼지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요. 사실 그 사드 문제, 북핵 문제는 우리가 굉장히 머리 아프다고요. 얘기만 꺼내는 순간에 머리 아픈 네.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역할론을 계속 강조하면서 사정해야 됩니다. 사실은. 예. 그렇게 외교라는 것이 우리 국익을 위해서는 어떤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반도에서 평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우리가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예. 이런 분위기만 만들어도 이번에 굉장히 성공이라고 봐요. 여기에 예. 너무 국민들이 기대하고 빈손 왔다 이런 얘기 하면 절대로 안 되고 그다음에 그 평창에 올림픽에 초대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시면 좋겠는데 네. 그렇게만 된다면은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